지방과 오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둘 다 지방질을 가리키고 뭔가 에너지원으로도 쓰이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경우에 지방이라 부르고 또 무엇을 오일이라고 부르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사용해온 용어인데 굳이 구분하려고 하니까 혼동이 좀 들 겁니다. 그래도 내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알아두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지방과 오일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성질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실온에서 지방은 고체, 오일은 액체입니다. 실온은 그냥 상온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보통 25도씨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은 동물성으로부터 얻고 오일은 식물성으로부터 얻는다. 이게 이제 보통입니다. 지방과 오일은 중성지방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글리세롤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분자 구조는 탄소 3개를 가지고 있고 각 탄소에 모두 물과 친한 OH 작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리세린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글리세롤의 3개의 지방산이 에스터 결합한 형태를 중성지방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그림에서 붉은색 부분 여기 있죠. 이것을 이제 에스터 결합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COO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요것을 에스터 결합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중성지방입니다. 이것을 가수분해를 하면 그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글리세롤, 이게 이제 글리세린이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탄소가 이렇게 있죠. 그럼 각 탄소에 이렇게 OH, 이게 이제 물과 친하거든요. 물이 H2O니까 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OH 이런 게 붙어 있죠. 물론 이쪽으로 봐도 OH입니다. 그래서 OH가 붙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물과 친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방산인데 지방산에 R 프라임, R 더블 프라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에 따라서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포화지방산은 대부분 동물성 지방에서 식물성인 경우는 코코넛 오일이나 팜유 그런 정도에 많이 들어있죠. 그 밖에 식물성 오일은 포화지방산 함량이 20% 이하로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흔히 동물성 지방은 나쁘고 식물성 지방은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편견입니다. 또한 포화지방은 나쁘고 불포화지방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편견입니다. 앞으로 지방이 좋은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요거는 고기에 지방이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은 이건 이제 식물성 기름, 즉 오일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들 트랜스 지방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불포화 지방의 구조를 표현하는 방식에 cis, trans 이런 말이 있는데 자연적으로는 불포화 지방 구조가 대부분cis이고 식물성 오일, 기름은 보통 액체죠. 이것을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수소를 첨가시키는 과정에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포화 지방과 비슷합니다. 수소를 완전히 첨가 반응시키면 포화 지방이 되는데 부분적으로만 첨가 반응시켜 마가린 같은 것을 만듭니다. 트랜스 지방이 싸고 맛도 좋은데 건강에는 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되겠죠. 자연적으로도 트랜스 지방이 존재하긴 하는데 우유 및 육류 제품에 소량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랜스 지방을 2013년 11월 FDA가 인간 식품에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방이나 기름이 들어있거나 사용한 식품을 선택할 때는 트랜스 지방 0% 이거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지방산, 지방 그러면 이제 지방산 떠올리면 되겠는데요. 요 경우는 포화란 얘기는 지금 여기 이제 이중결합 이런 것을 이중결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지금 이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이게 이렇게 멀리 건너편에 있다 보니까 포화지방산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겁니다. 시스 지방산은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여기 붙어 있는 것들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 지방산, 이 사실은 일반적인 형태인데 트랜스 지방산은 인간 식품에 안전하지 않다 하는 FDA 발표가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환이 있는 사람, 특히 암 환자의 경우는 음식을 더욱 가려 먹어야 하는데 치료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살펴봐야겠죠. 지방에서 SCT, MCT, LCT 이런 것을 구분하고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지방을 구분할 때 SCT라고 하는 것은 Short Chain Triglyceride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탄소수가 6개 미만으로 상당히 짧다 그런 뜻이죠. MCT는 Medium Chain Triglyceride 이렇게 되는데 탄소수가 6개에서 12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LCT는 Long Chain, 좀 많다는 뜻이죠. 탄소수가 13개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탄소 사슬이 굉장히 길게 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에너지원으로 가장 쓰기 좋은 것은 바로 MCT, 탄소수 6개에서 12개 정도 요 정도 오일이 에너지원으로 제일 쓰기 좋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SGT, MCT, LCT는 지방산 길이에 따라 구분한 방법인데 앞의 그림에서 가수분해로 생성된 포화 지방산 R, R', R 더블 프라임 탄소수가 6개부터 12개까지를 MCT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자, 그리고 탄소수가 6개보다 적으면 SCT, 12개보다 많은 것은 LCT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모두 가수분해 결과 공통적으로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나오는데 그중 지방산 구성에 따라 명칭이 결정됩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기 제일 좋은 것은 MCT라고 했죠. 이제 코코넛 오일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물질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요거죠. 탄수화물은 흔히 당이라고 부르는데 1차적인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지방은 탄수화물보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위해 주로 저장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빠른 분열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화합물을 위해서 포도당을 주로 사용합니다. 암세포가 있는 곳에서는 포도당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암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죠.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에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면 식단 개선을 통해서 몸을 바꿔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몸이 변한 상태는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케톤체를 만들어서 케토시스 이런 거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간혹 케토시스와 케톤산증 이것이 용어가 비슷해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케토시스는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해롭지 않아요. 그런데 케톤산증, 즉 케토애시도시스는 혈당 수치와 케톤이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제1형 당뇨병의 합병증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입니다. 탄소수가 6개에서 12개인 지방은 중쇄 중성지방 이렇게 부르는데요. MCT 그렇게 부른다고 했죠. 이게 케톤체를 가장 잘 만드는 지방이고 코코넛 오일에 많습니다. 지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지방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런 걸 알아두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요. 지방 섭취를 늘리면서 몸이 케토시스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은 몸에서 에너지원 사용하는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좀 더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이다. 이런 점을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다뤄주기를 원하는 의견 이런 게 있으면요.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다면 자료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